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진한케입니다. 오늘 2022년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인데 조금 있으면 12시가 넘어갑니다. 네. 오늘 빼빼로 보내주신 목개님 감사드립니다. 시장은 날아가는데 너는 왜 그래? 뭐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지만 약간의 잔소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속도를 빨리 하셔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 내용도 보고 그 다음에 코롱티슈진 기술적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유튜브에서 검색에 찐함캐라고 치고요.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동영상을 클릭하면 요렇게 이제 뜨는데 요거 구독 취소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영상 꼭 보시고 구독을 취소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구독을 취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분 정도가 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취소하셨던데 뭐 그걸로 제가 뭐 신경 쓰거나 그러지 않으니까요. 구독 취소하실 분들은 취소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하고 코스피 기술적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영상을 만들고 뭐 컴퓨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영상 다 날리고 다시 만드는 거여가지고 텐션이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금요일 날에 이제 7.35%가 지금 올라 있는 상황에 지금 현재는 이제 시장이 이제 시작을 했을 텐데 그 부분을 생략하고 보면은 11,200포인트를 지금 넘기냐 마느냐 그 싸움이고, 여기 이제 파란 선이 60일선인데요. 여기를 지금 넘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요런 식으로 역헤드앤 숄더 패턴의 완성이 11,200포인트고 그 바로 위에 61선이 있기 때문에 60일 전 간격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돌파가 지금 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옆으로 좀 쉬어졌다가 올라주는 게 좀 더 힘있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아니면 아예 올라갔다가 지지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위에서 연결한 고점 라인의 추세선에 닿을 확률이 높고, 그 위에 61선 바로 위에 또 121선과 주봉상의 일목균형포상의 기준선이 지나가는 자리가 11,660포인트랑 11,544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막바로 돌파하기란 조금 어려운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월봉으로 보게 되면 월봉에서 이제 제가 중요한 순간들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보시면 MACD 월봉상의 MACD가 시그널 선하고 MACD 선이 교차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주가가 20개월 선 위에 있는 경우에 쭉 상승을 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2015년에서 16년 사이의 횡보 구간에서도 이렇게 됐을 때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휩소 구간으로 주가는 상승했지만 이런 식으로 MACD가 시그널선 밑에 있으면서 신호를 내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골든 크로스가 나고 20개선 위에서 이만큼 상승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한 번에 어떤 그 잘못된 신호 구간이 있기는 했지만 이번에도 이런 구간들이 나와야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MACD 선하고 시그널 선하고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격을 줄이는 작업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파란 선 60개월 선이 매우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에 깨기가 어려웠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08년 저점에서부터 2009년 3월 저점에서부터 2022년 무려 한 13년간의 큰 상승했던 폭의 61.8%까지 지금 현재 되돌린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많이 올라간다면 12,685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 전에 한번 걸리는 자리가 요 자리가 걸리는 자리입니다. 11,800포인트 자리가 걸리는데 여기까지 한번 가나 안 가나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월봉으로 이번 달에 못 가더라도 이번 달에 지킬 때를 지켜주면서 이제 요런 식으로 요렇게 월봉 두세 개 합쳐가지고 가는 거죠. 뭐 지금 뭐 산타넬리 이야기도 나오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11,800포인트 가기 전에 5개월 선, 어떤 분들은 이제 6개월 선을 보는데 그 6개월 선에 맞고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아까 일봉에서 봤지만 상승할 수 있는 폭이 그다지 이제 높지 않은 관계로 돌파하더라도 다시 내려오는 걸 예상한다면 윗꼬리를 다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11월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는 지금 위에서 연결한 상단선 추세선에 맞아 있고 옆으로 수평선이 지금 매우 많이 그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매물대입니다. 매물대인데 2489포인트, 2475포인트, 2453포인트 이런 자리가 지금 걸리는 자리인데요. 오늘 갭 상승을 크게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더 많이 간다 그러면 2543포인트와 그 위에 있는 241선 정도까지 갈 수가 있고 오늘 갭 떠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쭉쭉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 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화살표가 나와 있죠. 여기도 화살표가 나와 있고 화살표가 쭉 연결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이제 깨져가지고 다시 내려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5개월 선을 깨는 흐름이 언젠가 나올 거예요. 그때는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도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지금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 골든 크로스가 나고 20개월 선을 돌파를 하고 났더니 이런 상승이 있었고요. 골든 크로스가 나고 20개월 선 위에 있으니 이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도 골든 크로스가 나고 20개월 선 위에 있으니 이런 상승이 나왔는데 물론 이런 식으로 휩소 과정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또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MACD가 골든 크로스가 안 난 상황에 20개월 선 여기 위에 있고 주가는 이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현금을 좀 마련해서 20개월 선하고 주가와의 이격을 줄이고 MACD와 MACD 시그널 선에 이격을 줄이는 과정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로 올라오면 지금은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 거다. 지금 뭐 외국인이 사고 있어도 추세적으로 막 상승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지만 실제로는 확인하고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7.7% 올랐다고 이게 7.7% 물가 상승을 했다고 그 다음에 0.3% 지난달 대비 0.3% 물가가 상승했다고 인플레이션이 오냐 안 오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기준 인플레이션은 2%입니다. 근데 7.7%면 이게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격적으로 뭐 몰빵 쳐가지고 뭘 하기는 어렵다. 대부분 물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본전에 오는 종목이 있다면, 그러니까 물려 있다가 본전에 온 종목이 있다면 이런 종목들은 조금 쳐내서 조금이라도 물량을 줄여서 현금을 마련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 구간에 결국 5일선 이런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구간 정도에서 매수하고 이런 지표들을 여러분도 설정하셔가지고 골든 크로스가 나는 월 말에 그때 공격적으로 현금 마련했던 것을 물린 종목이라든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에 넣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롱티슈진 기술적 분석을 해볼 텐데요. 코롱티슈진의 현재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재개가 되고 100% 상승하고 따상 간 다음에 그 다음에 17% 가까이 오르고 좀 쭉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영상은 우리 그 오픈 카톡방에 있는 디모드 인보사라는 님께서 차트 하나를 투척해 주시면서 제가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까지 떨어진다, 뭐 어디까지 간다 그런 얘기보다는 그동안 거래 재개가 된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흐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700 하면 종합시황 뉴스에서
공시를 체크하고요. 전체를 누른 다음에 상장 유지를 누르면 상장 유지가 된 종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많은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볼게요. EMNI라는 종목입니다. 뭐 하는 종목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동안 뭐 감자 때리고 막 이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분들은 여기서 지금 100, 그러니까 400주가 있으면 100주가 됐고, 그리고는 쭉 있다가 100주가 다시 50주가 된 상황입니다. 감자를 지금 2번 맞았죠. 그러니까는 상장 폐지 안 당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주가가 이런 흐름이기는 한데, 여기 감자 때린 부분을 우리가 차트로 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정주가 사용해서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21만 원짜리가 이렇게 떨어진 걸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지금은 거래 정지 됐다가 이제 되는 그 상장 유지된 종목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상장 유지가 돼서 167%로 이제 올라왔다가 그러니까 따까지는 못한 거죠. 그리고는 쭉 이제 하한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런 흐름인데, 얘는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크게 뭐 참고할 만한 사항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또 디피코 BNGT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어더라고요. BNG 이겁니다. 얘도 보시면 한 2020년부터 쭉 있었죠. 쭉 거래 정지돼서 거래 정지된 가격이 이 가격입니다. 4,075원인데 40% 정도 위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주가가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거래 정지된 가격보다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코롱 티슈지는 봤고요. 신라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도 결국에는 오랫동안 거래 정지가 돼 있었고요. 거래 정지된 가격이 12,100원인데 12,100원 밑에서 여기가 30.74% 정도 떨어져서 상한가 그 다음에 한번 올랐다가 17% 정도 올랐다가 다시 여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티슈진보다는 조금 일찍 상장했었던 부분인 거죠. 그리고 HUMNC라는 종목이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UMNC 얘도 이렇게 떨어져, 여기가 이제 거래 정지 가격이죠. 여기가 4,550원짜리 거래 정지에서 여기 이 오른편에 있던 차트의 모양을 쫓아가지고 바로 그냥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런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큐리언트입니다. 큐리언트라는 종목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여기가 그 33,300원이 시작 가격이었는데 40% 가까이 떨어져서 9,560원인데 9,560원짜리가 어느 정도 자리냐면은 여기 12,000 최저가 자리보다도 지금 현재 더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큐리언트 같은 경우는 신약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프로테아좀 저해기술 도입했다. 2020년 6월 얘긴데요. 요만큼 상승했던 종목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머리찌라는 종목이 있네요. 에머리찌도 뭔지 모르지만 액면 병합에 뭐 했고요. 결국에는 거래 정지된 가격이 애매하죠.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거래 정지되었다라고 표시되는 가격보다는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모아라는 종목입니다. 디모아라는 종목은 지금 최저가 지금 내려와가지고 493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SM100셀입니다. SM100셀 같은 경우도 감자를 400% 정도 했죠. 내 종목이 400주가 있었다면 100주가 됐다는 얘기로 저는 이제
감자를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뭐 백주가 됐든 뭐 얼마가 됐든 어쨌든 감자탕을 당한 거죠. 안 좋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따지면. 예, 그렇게 된 상황에 이거 보시면 올라왔다가 거의 거래 정지 가격 라인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요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 2022년,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었나 보네요. 상장 유지 결정소 거래재개 첫날 급등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른전자입니다. 얘도 뭔지 모르지만 감자당하고 뭐 난리 부르스를 쳤네요. 예, 그리고 주가는 거래 정지된 때보다 더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비츠로시스입니다. 예, 보시면 얘도 뭐 감자탕 당하고 뭐 난리 부르스를 친 건가요? 이게 뭔가요 이게? 예, 비츠로시스도 결국에는 거래 정지됐던 가격 라인보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Y2 솔루션입니다. 얘도 또 감자하고, 그러니까 자본이든 뭐가 이제 부족하니까 별짓을 다 해서 일단은 살려둔 거죠. 살려뒀을 때 이런 흐름이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래 정지됐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뭔가 크게 문제 있었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크로바 하이텍입니다.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는 한번 뛰어 올라가지고 거래 정지된 가격보다 거래 정지를 하고 2,485원에 거래 정지가 됐는데 28% 정도 떠서 시작했다가 쭉 내려와가지고 시간을 한참 보내고 결국엔 올라온 흐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로바 하이텍 얘 같은 경우는 뭐 빅테크 업체 XR 시장 진출 가속화로 2022년 9월 6일 날 9월 6일이면은 이 정도 되는 건가요? 예, 요 날입니다. 요 날 올라왔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는 쭉 상승했다가 내려왔습니다. 결국 여기 저점 라인 정도까지 내려왔네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1255원 정도까지 지금 내려온 것으로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강원에너지입니다. 강원에너지는 100% 시작하고 버텨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버텨내다가 쭉 올라와서 지금 현재 9,950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장비 소재 업체를 진출했다는 사업 확장 기대감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지금 현재 가장 핫한 테마죠. 2차 전지 관련된. 이 얘기는 LG 에너지 솔루션 보면 됩니다. 보시면 얘가 지금 이런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편승해서 갔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얘가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022년 5월 2일 날 됐던 SSR이 소스입니다. 얘도 많이 상승을 했었네요. 65.88%로 시작을 해서 상한가를 말고 쭉 내려와서 거의 거래 정지된 가격 라인까지 와가지고 지금 뭐 흔들어 제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로입니다. 우리로 보시면 얘도 거래 정지된 가격보다 마이너스 0.52%로 시작해서 한번 들어주고 쫙 내려왔습니다. 얘가 이제 올라왔던 거 보면 뭐 자율주행, 양자 암호 관련된 세계 최장 양자 통신망 개통 소식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양자 암호랑 이게 또 자율주행차 라이다 핵심 부품 개발 이력 뭐 이런 것으로 오르고 내리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런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일야입니다. 일야는 16% 정도 상승했다가 상한가 말고 위로 올라왔던 거죠. 685원에 있다가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괜찮은 흐름인 거죠.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고점 라인 정도까지 한번 거의 이제 근처까지 왔다 갔으니까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이렇게 내려왔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로입니다. 우리로.
우리로 아까 봤던 것 같은데요. 예,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는 아니고요. 골드 앤 S입니다. 예, 골드 앤 S를 예, 그 디모드 임보사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종목들을 한 번 하나씩 다 보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도 거래 재개 1305원에 거래 정지 됐었고 요 가격 라인이 어디냐면 1640원 라인입니다. 얘가 보니까 뭐 감자하고 난리를 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1640원 라인 정도까지 떨어졌다. 이 1640원 라인이 어디냐면 이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1722원. 요게 어딘가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돌아 나가는 흐름인 거죠. 그 다음에 CM 플러스가 있었습니다. 네. CM 플러스는 지금 거래 정지된 가격이 이 가격이었는데요. 839원이었는데 지금 아직도 여기까지 복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성안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성안이라는 종목도 처음에 12.83%로 시작을 한 거죠. 따상을 못 말고 내려와 가지고 쭉 있다가 지금 이런 흐름에 다시 가격 라인까지 온 상황입니다. 뭐 경영권 분쟁 문제가 있었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뭐 인맥 관련주로 또 움직였던 그런 역사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2002년 스킨앤스킨 화장품 관련 종목이겠죠. 화장품 관련 종목 처음에 71%로 시작했다가 하한가 맞고 뭐 올라오고 뭐 난리치고 하고 지금 이제 간신히 304원에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볼빅 이런 종목은 없고요. 나라소프트 이런 종목도 없고 로지스몬 로지스몬도 없고 세기상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기상사 보시면 뭐 액면 분할 뭐 때리고 뭐 하고 뭐 이제 난리 쳤네요. 그리고 나서 100% 따상한 거죠. 그 다음에 따상상하고 쭉 내려와서 지금 이런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종목들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아니죠.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 아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다모아까지 15입니다. 16, 17, 18, 19, 20, 21. EMI까지 봤잖아요. 맨 위에 올리면 EMI. 여러분들이 본 종목들 중에 EMI를 제외하고 BNZ부터 봤죠. 이렇게 보게 되면 보세요. 강원 에너지밖에 저는 생각이 안 납니다. 제대로 간 종목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일단 따상으로 간 종목이 지금까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지금 쭉 돌려봤는데 없었는데 여러분들은 생각나는 게 있나요? 따상으로 간 종목 중에 따상으로 간 종목이 몇 개 있었네요. 그러면 그 종목들 지금 봤던 종목들이 대부분 어떤 흐름이었는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어땠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이런 일야 뭐 스킨앤스킨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땠나요?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저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거래 정지 됐다가 다시 되는 종목을 해보는 게 처음이에요. 처음이어서 뭐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분석을 해본다. 뭐 이렇게 얘기는 드렸지만 실제로 잘 몰랐는데 오늘 그 디모드 임보사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골든 NS라는 종목을 추적해 주시면서 그러면 내가 좀 이걸 좀 보려면 이렇게 새롭게 간 종목들을 좀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골든 NS 같은 게 따상으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 상 쳤고 그 다음에도 상 쳤어요. 따상 상상.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쫙 내려왔죠. 물론 얘가 코롱 티슈진하고 닮은 꼴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감자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900% 감자를 했어요. 1000주가 있었다면 100주 넘은 건가요? 10주 넘은 건가요? 뭐 어쨌든 그렇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다라고 치더라도 거래 재개된, 그러니까 그 상패 심사 들어갔다가 거래 재개된 게 큰 이슈인 건 맞지만 종목에 따라서 따상하기도 힘들고 따상을 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거래 정지된 가격 밑으로 내려왔거나 거래 정지된 가격 비슷한 곳까지 내려왔다라는 걸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거와 아니었던 건 얘밖에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스킨앤스킨 같은 게 아까 아니죠. 얘도 결국엔 갔다 왔죠. 세기상사죠. 예, 세기상사가 여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올라오고 난리 치워놓고 여기 라인을 지금 쭉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피보나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0.286, 61.8%까지 이 상승폭에 23.6% 정도까지 지금 거기 밑으로도 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세계상사가 코롱 티슈진처럼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이 종목처럼 코롱 티슈진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10개월 넘게 지금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거래 재개가 물론 호재기는 한데 종목에 따라 다르게 움직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막말로 신라젠만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때 많이 부러워했지만 얘는 12,100원에서 16,550원 간 거예요. 그러면 4,400원 간 거거든요. 그럼 많이 올라봤어야 뭐 40% 올라갔다고 40%면 4,800원이니까 그래요. 40% 올라갔다고 쳐요. 그러면 코롱 티슈지는 8,010원에서 24,500원 간 거기 때문에 제가 본 어떤 종목보다도 순위권 안에 드는 정도의 강함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기 이슈로 끝나고 그 뒤로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강원에너지는 2차 전지와 엮이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비슷한 형태로 올라간 거를 우리가 아까 확인할 수 있었죠. 이렇게. 근데 코롱 티슈지는 현재 뭐예요? 이슈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뭐 다음 주 월요일이면 뭐 분기 보고서가 나오겠죠. 분기 보고서에 뭐 특별한 내용이 나올런지 안 나올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막 뭐라 그래야 되죠? 흑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큰 이슈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가 11,900원짜리인데 여기 11,900원짜리를 깨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횡보를 몇 개월 해주다가 이슈가 생겨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첫 번째인 거죠. 네. 혹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튀어줘서 14,300원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또 이거를 하고 가는 게 좋은 거겠죠. 근데 아까 여러 종목들을 봤지만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여기 간 게 그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실적이 안 됐든 뭐 누가 횡령 배임을 했든 뭐가 문제가 있든 해가지고 자본이 문제가 있든 뭐가 문제가 있든 해가지고 간 거니까 안 좋은 종목이니까
거래 정지를 하고 상장 폐지 심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목이 거래 재개가 된 건 단기 이슈인 건 맞지만 그 이후에 얘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온다면 주가가 대부분 여기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고 여기 근처까지 내려온 적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한 20개 종목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 20개 종목 중에 오로지 한 종목만이 2차 전지 타고 올라갔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매일매일 이 시세를 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이겠죠. 물론 저쪽 끝에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끝에 물려 있는 분들도 계속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때요? 뾰족한 수가 앞으로 없잖아요. 뾰족한 수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승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제가 내린 결론. 물론 제가 여기 11,900원짜리 지켰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쪽 편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지지 라인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11,200원 뭐 요런 자리들. 예, 이런 자리들. 근데 이게 엄청난 의미를 두겠느냐. 여기서 멈춘다고 당장 가느냐. 그런 부분은 또 완전 다른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당분간은 주가가 지지부진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지부진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주가가 올라온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가 올라와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럼 물량을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줄이냐고요? 그냥 줄이면 되죠. 왜? 올라갔다 또 내려올 거니까. 왜냐면 여기 하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코롱 티슈진이 어떤 이슈를 들고 오면 여기 돌파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슈가 지금 당장 뭐 내일 모레 뭐 다음 주에 나온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 종목들을 많이 본 결과로는 어때요? 올라가더라도 내려올 확률이 많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바랬던 건 이런 거 한 번을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거 한 번을 바랬는데 지금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뭐 요런 거라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슈가 없으면 결국에 이 자리까지 가잖아요. 예?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나 올라올 때 현금 만들어서 내려올 때 사는 거. 주가가 어디를 간다. 아무리 뭘 해도 그게 이거를 왜 제가 맨날 뭐 여기 어디 가면은 지지받을 것 같습니다. 뭐 어디 가면은 뭐 어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주가가 거기 지지하면 뭐하냐고. 안 올라가면 아무 쓸데구니가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원초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내가 차트를 하나도 몰라. 이런 류의 차트를 제가 이번에 처음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류의 차트에 대해 몰라. 그래서 아까처럼 종목들을 한 번씩 제가 다 본 거예요. 네, 다 본 거야. 그래서 100% 이상 상승해가지고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뭐 얘가 뭐로 올라가고 떨어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 돼가지고 갔다 왔는지에 대해서 봐보니 예? 얘처럼 뭐 자율주행이라도 한번 엮여가지고 올라가거나, 예? 강원 에너지처럼 소리 소문 없이,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 있는지 몰랐을걸요? 강원 에너지처럼 소리 소문 없이 2차 전지에 엮여서 가거나.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코롱 티슈지는 제약바이오 테마가 불어야지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제약바이오 테마가 부냐 이거죠. 안 불잖아. 그러면 단기간에 급상승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자율 반등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매도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보조지표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스토캐스틱이 이 파란 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못 간다는 게 아니야. 가더라도 어떻게 된다? 또 떨어진다. 이슈가 없으니까. 연말까지 여러분들이나 저나 무슨 이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12월 전에 기술 수출한다 그랬어요. 티슈진에서. 그런 뉴스라도 본 적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야, 앞으로 나와 있는 일정이나 이런 거 전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야. 뭐가 있을 만한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찾아서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는 뭔가 나오기가 어렵고 지지라인을 찾고 뭐 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 다만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매수할 수 있다면 괜찮다. 하루에 16,000원 정도 매수한다고 누가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예? 월 단위로 매수하셔도 상관없고 주 단위로 매수하셔도 상관없어. 이 종목을 믿고 있다면. 골드 앤 S를 기준으로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가 고점 찍고 내려와서 며칠간 쉬었는가,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45일 쉬었거든요. 근데 코오롱 티슈즈는 며칠 쉬었어? 이제 한 18일 정도 쉬었을걸요? 고점 찍고 13일 쉬었어요. 아까 45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골드앤에스가 비슷하게 간다 그래도 32일간 얘가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때요? 위에 있을 확률은 적잖아. 아래에 있을 확률이 높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내년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12월이 갔으면 좋겠어요. 작년 12월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 맨날 외쳤거든요. 이렇게 안 되는 게 이렇게 안 돼 있는 게 어디냐라고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강원 에너지를 부러워하고 이렇게 못 간 거를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돼 있는 걸 저는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4만원 간다고 매수하셨 분이 제 유튜브에 오셔갖고 계속 댓글 다는데 이제 댓글 달려도 저는 아마 채널에서 보질 못할 거예요. 바로 지우기 같은 거 제가 설정을 해놔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사놓고 뭘 어떡하라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 못 믿으면 나가야 되는 거고. 반토막이 났더라도. 그런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예. 자기가 마우스 버튼 눌러가지고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결론이 나오죠. 뭐다? 암울하다. 암울해요. 그럼 얘만 암울하냐? 아니죠. 다른 종목도 다 암울하죠. 오늘 코오롱 생명과학이 시작 전에, 장 전에 점왕가에 있었어요. 장전 2,000주 정도로. 2,000주면은 한 6억 정도 되는 건가요? 6천만 원인가? 6천만 원이죠. 2천 몇 주면. 예. 뭐다? 없어. 매수 주체가 지금 현재. 누가 매수하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누가 이렇게 버텨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없어요. 그러면은 가려면 뭐가 돼야 돼? 강원에너지처럼 가려면, 아니 강원에너지처럼도 안 바래.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반등하려면 제약바이오에 와야 돼요. 제약바이오 테마가 불어줘야 돼. 순환매 같은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거 오기 전에는 특별하게 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제가 아무리 짱구로 굴려봐도 없어요. 올해는 없어. 올해는. 내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많이 힘들 거고 그럴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이제 자기 할 일 하면서 라는 단어를 지난 영상에서 썼는데, 자기 할 일 하면서 라는 말이 되게 웃겼나 봐요. 댓글로 크크 하고 달았었던데, 자기 할 일 하면서 16,000원짜리잖아요. 여러분들 외식 한 번 안 하면 4주 정도 살 수 있어요. 맞지 않나요? 네? 4인 가족 4명이 외식하면 최소 4만 원은 들잖아. 4, 5만 원은. 외식 한 번 덜하고 이거 4주 사는 거예요. 주마다 한 번씩 외식한다고 하시면. 아니면 어디 꼼쳐 둔 돈, 아니면 어디 뭐 12월 보너스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보사 관련돼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매수를 하고 올해를 버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면 어떡한다? 좀 줄인다. 올라오면 어떡한다? 좀 줄인다. 줄여도 돼요. 안 죽여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 갈 때마다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안 오면 안 팔면 되고. 저는 이거 간다라고 보는 사람이잖아요. 물렸어요? 안 팔면 돼. 내년에는 여러분 여기 이 24,500원 매수단가 아래에 있는 분들이면 내년에는 본전 줘요. 무조건 줘요. 24,500원 밑에 있는 분들은 여기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코롱생명과학 6만원 아래 매수단가. 코롱생명과학 6만원 아래 매수단가. 수익 줘요. 수익 분명히 줍니다. 코롱티슈진 매수단가 여기 정도 라인 될 거예요, 아마. 32,300원. 크게 잡으면 4만원. 34,450원. 이 자리 밑에 매수단가다. 무조건 수익 줍니다. 네. 그게 언제 줄지 몰라서 저도 뭐라고 못하는 거지, 무조건 수익 준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안 줘. 내년에 준다고. 내년부터 이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올해는 없어요.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뭐 나올 게 없어. 이슈가 아무것도 없어요, 올해는. 그래서 장기 투자 하실 분들만 있으세요. 단기간은 없어요. 종합지수가 아까처럼 그렇게 죽어라고 올라도 우리는 안 가잖아. 이슈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고, 오늘 좀 잔소리가 좀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힘든 건지 저도 이제 알아요.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몰라. 2027년, 28년까지 생각하시면서 매매해야 된다. 그 기간 동안 엄청 힘들다. 엄청 힘들게 할 거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코롱생명과학 뭐 6만원 밑에, 뭐 티슈진 34,500원 밑에는 언제든 수익 내고 나갈 수 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가격까지는 온다. 특히 24,500원 아래 매수 단가는 본전은 무조건 준다. 줄 수밖에 없다. 나가실 분은 그러니까 나는 다른 곳에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어. 여기서 손해난 거 50% 손해난 거 1,000만 원이 500 됐는데 500을 열심히 매매해서 100%를 벌어가지고 1,000만 원 다시 만들어서 네가 말하는 27년, 28년까지 앞으로 5년, 6년 남았는데 그 기간까지 지금 있는 1,000만 원이 500만 원 됐지만 그 500만 원으로 1억 뭐 1,500, 2,000 만들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나가야지. 왜 여기 있어?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뭐다? 매우 싼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목만 아프지 뭐. 그러니까 저랑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으시는 분들에겐 매우 불편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에겐 되게 반감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저랑 같은 곳을 바라보시는 분들에게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힘이 되라고 알려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뭐라든 다 여러분 결정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어쨌든 오늘 영상이 되게 길어졌는데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영상으로 한다면 1시간짜리가 됐을 거예요. 앞에 부분을 많이 스킵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봤던 거 보시면서 이렇게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이냐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언제 줄 수도 있잖아. 주고 죽더라도. 근데 이 기간을 버텨야 된다고. 이것만 보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만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고요. 영상이 길어지고 별 내용 없는데 잔소리만 죽어라고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 한 번씩들 보시고 이 영상들 한 번씩 보시고 구독 취소하실 분들은 취소하시고 조용히 저와 빠이빠이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감사합니다. 찌남K였습니다.